자, 지역권 하겠습니다. 지역권은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남의 땅을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익을 역이라는 한자로 쓴 거예요. 지역이란 땅이 받는 편익, 이게 지역입니다. 자, 어떤 게 지역권일까? A 토지로부터 공로까지 땅 통로가 불편해. 그래서 A 토지로부터 B 토지를 통로로 이용해서 통행한단 말이죠. 공로까지 통행 편익을 위해서 B 토지를 통로로 이용하고 있더라. A 토지에 물이 별로 안 나와서 B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고 있더라. A 토지로부터 관망을 하기 위해서, 조망을 하기 위해서 B 토지 건물 신축을 못하게 했다. 이런 경우가 지역권이 되는 거예요. 결국 A 토지가 B 토지로부터 통로라든가 물이라든가 조망과 같은 편익을 제공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지역권이라 한다. 편익을 받는 땅을 요역지, 편익을 주는 땅을 승역지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목적은 제한이 없어요. 통행도 목적이 될 수 있고, 물 끌어 쓰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고, 조망 등도 목적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지역권 이렇게 토지가 토지로부터 편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부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요역지하고 승역지가 있다 그랬죠. 지역권은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죠. 예컨대 통행 같은 거, 승역지에 통로를 설치하고 여기를 통행한단 말이죠. 결국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니까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하겠죠. 그래서 갑이 요역지 소유권을 팔아넘기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라고 되어 있고, 부종이란 함께라는 뜻이죠. 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돼. 이건 무슨 뜻이냐? 갑이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요역지 지상권자예요. 요역지 지상권자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약정할 수 있어요. 갑이 요역지를 팔아. 이때 병이 나 소유권만 필요하고 지역권 필요 없어. 그래? 그럼 지역권은 남겨두고 소유권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 즉 지역권만 팔아먹거나 지역권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요역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그 저당권의력이 지역권에도 미치지만 요역지는 그대로 준 채 지역권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이건 이제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1항이 지역권의 수반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2항이 지역권의 부종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1항은 다른 약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지만 2항은 다른 약정할 수 있다가 없죠. 강행 규정이 됩니다. 여기 290이죠. 지역권의 부종성 관련된 거 조문이 아주 잘 나옵니다. 달달달 암기하세요. 그다음에 293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지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요역지. 지역권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때 갑이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냐? 못한다, 이런 뜻이죠. 갑이 나 지역권 포기할래? 안 되는 거야. 지역권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1항이고요. 지역권은 땅 전체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분은 공유물 전체 여부력이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1항이죠. 그 다음에 2항. 예를 들어서 갑을이 공유하던 땅, 병의 승역지가 땅이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럼 지역권은 어떻게 되느냐?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해야죠.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거나 공유토지, 땅을 일부를 팔았을 때 지역권은 어떻게 되느냐?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해 승역지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을 위해서 어느 한 부분에만 존속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다. 자, 2항은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항만 좀 봐주시면 돼요. 이런 조문이 있다.
괜히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 궁금하신 분들은 글을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읽어보시면 돼요. 그림까지 그려져 있네. 누가 그렸냐? 잘 그렸네. 잘 그리긴요. 제가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리는데도 얼마나 낑낑거렸는지. 이거 빨리 익혀야 되는데 말이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 표 같은 거 만드는 거. 294조 지역권 취득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가 약정을 맺는 게 있고요. 또 상속받는 경우 이런 게 있죠. 또 하나가 취득시효인데 점유 취득시효는 없고요. 계속되고 표현된, 여기서 계속은 주로 뭐 예를 들어서 20년 계속이래요.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라고 되어 있고 245조가 두 개가 있죠.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시효.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를 적용한다는 건 이런 거죠.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거고요. 지역권자로 등기된 상태에서 1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것은 이미 등기되어 있으니까 지역권을 취득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통행지역권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소유 땅을 20년 이상 계속 표현 통행하게 되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데 등기해야 되겠죠. 20년이니까. 자, 여기서 표현은 뭐냐? 20년 계속은 알겠는데 표현은 뭐냐? 공연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우리 대법원이 이것만 갖고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지 못한다. 20년간 계속해서 공연하게 통행했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관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게 통로 개설입니다. 일단 조문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요거 하나 하고요. 표현이라는 건 공연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자. 두 번째,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통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통로를 개설한 상태에서 갑이 을소유 땅에 통로를 개설한 상태에서 20년 이상 계속 공연하게 통행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딱 요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아까 비슷해요. 갑을이 공유하던 요역지가 있고 병의 승역지가 있는데 갑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을도 취득한다 이런 뜻입니다. 갑이 취득한 이 통행지역권의 이 통로, 을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고 문제는 시효 취득. 자, 갑이 열심히 통로를 개설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을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20년이 되면 시효 취득하는데 어느 날 20년이 되기 전에 병이 을을 막 다니지 말라 그래요. 그럼 을의 지역권 취득 기간이 중단이 돼요. 근데 갑을 중단시키지 못했어. 그럼 갑은 조금 있다가 지역권 취득합니다. 그럼 을도 취득해요. 결국은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고 하는 갑과 을이 지금 연락에 통로를 개설하고 연락에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20년이 되면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병이 그 중에 한 사람을 중단시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중단이 안 되고 지역권을 취득하고 갑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을도 지역권을 취득하니까 병이 을만 중단시킨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역권의 취득 시효 기간을 중단시키려면 전원을 중단시켜야 돼요. 한 사람만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 중단시키면 안 돼요. 취득시효는. 전원을 중단시켜야 돼요. 반면에 소멸시효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갑과 을이 지역권을 갖고 있는데 20년간 행사 안 하면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소멸합니다.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일로 통행을 안 해요. 그래서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는데 갑이 20년이 되기 전에 통행을 했어. 그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도 중단이 되니까 다른 공유자로 해서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취득시효라는 것은 전원을 중단시켜야 돼요. 한 놈만 중단시키면 중단의 효력이 없어요. 반면에 소멸시효는 한 놈이 중단시키면 전원이 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295조 2항과 296조입니다. 자, 지역권 같은 것들, 지역권, 지상권하고 지역권 두 개는요, 20년간 행사 전후 소멸한다는 거. 이것도 따로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소멸시효입니다. 297조 용수지역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수지역권이 뭐였죠? 갑소유 땅,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을소유 땅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오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용수지역권이에요. 그런데 이 성역지의 수량이, 물의 양이, 이 수량이란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 숫자입니다.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용에 부족해. 그러면 요역지에 먼저 쓰냐, 승역지에 먼저 쓰냐가 아니고요. 가용에 공급합니다. 이 가자는 이 집가자입니다. 이게 뭐죠? 사람이 마시고, 씻고, 빨래하고, 이런 거 말합니다. 이런 거, 이걸 먼저 공급하라는 거예요. 다만,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해야겠죠. 요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승역지의 수계지역권, 용수지역권, 갑이 1번 용수지역권, 병이 2번 용수지역권, 정이 3번 용수지역권, 이렇게 가능하죠. 갑이 펌프 설치해서 물 끌었어. 병도 펌프 설치해서 물 끌었어. 정도 펌프 설치해서 물 끌었어. 이렇게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고 등기에 따라 1번 지역권, 2번 지역권, 3번 지역권이 되는데 당연히 2, 3번 지역권자는 1번 지역권을 방해하면 안 되죠. 그죠? 병과 정이 큰 펌프를 갖다 설치해갖고 갑이 물을 끌었으면 기존보다 물이 쫄쫄쫄쫄 나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후순위 권리자가 선순위 권리자를 방해만 안 된다는 거 당연하죠. 297조 2항이 되겠죠. 승역지 소유자 의무와 승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런 거죠. 갑과 을이 계약을 통해서 을 소유 땅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오고 있는데 이때 갑과 을이 약정을 통해서 을의 비용으로 펌프 설치 및 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갑이 보수를 넉넉하게 주겠죠. 야,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줄 테니 펌프도 네가 설치하고 수리도 네가 해. 을이 오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갑과 을 사이의 이 약정이 을이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이 땅을 병에게 팔았을 때 이 병,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병도 이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갑과 을이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승역지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게 298조고요. 299조는 이 의무를 벗어나는 방법, 전조의 의무를 벗어나는 방법, 위기라고 해서 위기는 포기 플러스 이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고 갑이 여기다 용수지역권이 있는데 갑과 을이 특약을 통해서 을이 펌프를 설치하고 수선하기로 했는데 갑으로부터 1년 동안 받기로 한 돈보다 이 수리비가 더 커졌어. 자, 을은 이 의무를 벗어나고 싶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땅 소유권을 포기하고 갑에게 이전을 해줘버려. 땅값이 싸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역권에게 이전해 주는 걸 위기라 하고요. 그래서 소유권을 내가 넘겨줘. 등기를 넘겨줘. 그럼 을의 의무 소멸하게 되고요. 병의 지역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위기라고 한다. 300조는 다시 한번 승역지 소유자 을은 갑이 용수지역권을 갖고 있을 때 그 갑의 용수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이
권자들이 설치한 펌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이게 지역권의 공작물 공동사용이라는 거. 만약에 이익을 얻었다, 그럼 비용을 분담하라고 되어 있죠. 승역지 소유자들은 지역권 작업이 승역지에 설치한 펌프를 갑의 승낙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청구가 아니라 물론 갑에 물 끌어다 쓰는 걸 방해하면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게 300조 공작물 공동사용이다. 이렇게 되겠죠. 301조 준용이라고 되어 있죠. 214조가 뭐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213조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그래서 지역권은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만 할 수 있을 뿐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213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301조고요. 302조는 이제 지역권 마지막에 특수지역권이라고 그냥 읽어만 보세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 마을 공동체로서 각자가 남의 땅에서 나무, 초목, 뭐 약초 같은 거, 시금치, 쑥 같은 거, 야생물, 토사,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라고 돼 있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내 땅이 아니지만 뒷산 가서 땔감 해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 그거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게 302조예요. 관습이 있잖아요. 이때 이거를 특수지역권이라고 하고 민법에는 지역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죠. 옛날부터 어느 지역에서 관습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남의 뒷산 가서 나무를 해거나 약초를 채취하는 경우 등등 있었단 말이죠. 그 지역에 관습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 관습이 우선 적용되고요. 관습이 없으면 민법의 지역권 규정을 적용하겠죠.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 타인 토지에서 수익을 얻지요. 따라서 특수지역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이 편익을 얻어요. 인여권의 성질이 있죠. 이름은 지역권이지만 사람이 수익을 얻으니까 인여권의 성질이 있고요. 또 하나 유역지가 없죠. 유역지가. 관습이 우선되고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 누리니까 양도성, 상속성 따위가 없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특수지역권이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용익권 마지막 전세권이 나왔네요. 303조. 전세권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전월세 중에서 아파트 전세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아파트 전세는 거의 대부분 전세권 등기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거는 미등기 전세라고 부르고요. 임대차의 일종입니다. 임대차. 근데 지금부터 보는 이 전세권은요.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는 용익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전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전세권이라는 게 뭘까? 일단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꼭 지급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남의 부동산이라고 되니까 토지 또는 건물이죠. 그거를 전세권자 점유하고 사용수익을 합니다. 용익물권입니다. 그런데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을 해야 돼요.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하면 안 됩니다. 임야전세권자라면 나무 심어야 됩니다. 주택전세권자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어쨌든 용도에 따라 사용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 나중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 전부를 임의경매에 넣어서 임의경매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저당권자이겠습니다. 전세권자도 똑같아요. 임의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신의 전세금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개념 요소가 3가지 잊지 마세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할 것. 두 번째,
용도에 따라 성식할 것 용익물권. 세 번째, 경매대가부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담보물권. 이렇게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과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타인의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이 객체가 되는데요. 여기서 또 농경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농경지는 농지법이 따로 있습니다. 밑에 전세권이 뭐라고 돼 있어요? 타인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된다. 따라서 아파트나 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에 대해서 말은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경우의 전세는 미등기 전세 또는 채권적 전세라고 임대차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전세권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자, 특징 중에 전세금 반드시 지급 잊지 마세요. 여기 전세권입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대법원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은 무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객체로 하니까 타인 토지 또는 건물이 되겠지요. 용도에 따라 상식하도록 하고 있고요. 전세금 우선 변제 받도록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걸 전세권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4조라고요. 이런 건 어떤 경우에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갖고 있다. 갑소유 땅 위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다. 이 을은요, 땅에 대해서 뭐 지상권 따위를 갖고 있겠죠. 이게 없으면 무단 건물이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해 줘요. 이렇게. 이때 전세권의 효력은요, 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그겁니다. 왜요? 을이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경매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요,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된 거죠. 타인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림 머릿속으로 빡 떠오르요. 갑소유 땅 위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그 건물의 전세권자 병이 있더라. 이 전세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을이 남의 땅의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전세권 효력이 미치니까 이항 전세권 설정자는 을은 전세권자, 건물 전세권자를 말합니다. 건물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시키지 못하죠. 왜? 전세권 효력이 여기 지상권에도 미치잖아. 그러니까 을이 함부로 지상권 소멸시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게 304조 1항 2항입니다. 그 다음에 305조는 법정지상권이라고, 이것도 건물인데요. 이거는 아까 304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요. 타인 토지 위 건물로 시작해서. 그런데 이거는 땅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똑같아. 이 상태에서 여기다 전세권을 설정해.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인데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됐어. 전세권자 을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냐고 돼 있으니까 땅만 파는 거예요. 병이 땅만 파는 거야.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으니까 이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니면 건물은 철거가 돼야 되니까. 건물이 철거가 되면 전세권도 소멸하게 되니까. 그래서 305조 법정지상권이라고 법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법정지상권이라고 305조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땅과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건물의 전세권 설정. 근데 땅의 소유권자가 바뀌어.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정사건은 유상이고요. 지료는 당사자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을 보세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고 전세권이 설정되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지 소유자 병은 갑이 이미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 병은 그 땅에 임대차를 하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지 못하죠. 병이 만약에 이걸 정액의 땅을 임대차하면 갑하고 충돌하잖아요. 갑의 지상권하고. 그러니까 병은 땅을 임대 따위를 못한다. 이게 305조 1항 2항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누가 지상권 취득한다고요?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305조. 306조는 뭘까? 전세권 팔아먹을 수 있다. 전세권을 팔아먹을 수 있고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고 여기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럼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또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 내에 그 목적물을 전전세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당사자 악정으로 양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06조 전세권은 재산권이므로 설정자 동의 없이도 전세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내에 그 목적물을 타는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임대는 빌려주는 건데 전전세가 뭐냐? 갑소유 땅에 전세권을 갖고 있는 을이 이 땅에다가 병에게 또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게 전전세예요. 즉,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게 전전세입니다. 그래서 전전세는 전세권 등기 밑에 전전세권 부기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해 또다시 전세권을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갑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갖고 있는 을이 병으로부터 전전세금을 받고 자신의 전세권 등기 전세권자 을 등기 밑에 병 명의로 전전세권 부기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전전세권도 물권이 됩니다. 물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전세는 전대차입니다.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민법상 전전세는 또 다른 전세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당사자가 처음에 금지할 수 있습니다. 307조는 전세권 양도라고,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 전세권자가 이걸 양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전세권만 양도하는 게 아닙니다.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게 있죠.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도 넘어가는 거예요. 병한테. 그러니까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가 그 전세권을 병에게 팔았을 때 전세권 설정자인 갑에 대하여 양수인 병이 양도인 을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갑이 전세권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이면서 양도인, 병이 전세권 양수인. 이때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만 사는 게 아니라 전세금 반환 채권도 넘어가니까 나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병이 을과 똑같은 권리 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307조 이렇게 되겠죠. 308조는 전세권 양도 효력까지 봤고요. 308조는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요거 306조에 보면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내에 목적물을 전전세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다고 돼 있죠. 이거 소유자인 설정자 동의 안 받아도 돼요. 문제는 이렇게 지 맘대로 전전세 또는 임대했다가 목적물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308조예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전세권의 목적물을
설정자 동의 없이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라면 불가항력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란 말이죠. 원래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자 을이 있었는데 만약에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됐다면 을은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을이 이 건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상태에서 지진으로 무너져 내렸다면 이때 을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즉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단 말이지, 지진으로 인한 멸실은. 그런데 전전세 또는 임대했더라면 그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전전세 또는 임대의 자유를 주는 대신에 책임을 가중하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 다음 309조.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파트나 상가 건물 전세 월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것들은 보일러 같은 게 고장나면 집주인이 고쳐주죠. 집주인 비용으로. 임대차는요,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집주인, 즉 임대인이 자기 비용으로 고쳐주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반면에 전세권은요, 전세권자가 수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전세하고는 자꾸 구별하라고 하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전세권이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에 불과하고 수선을 요할 때 집주인이 집주인 돈으로 고쳐줘요. 그런데 전세권은 반대예요. 전세권자가 자기 돈으로 수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어요. 반면에 임대차는 임대인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고쳤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세권과 임대차의 아주 구별이 되는 확연한 차이가 됩니다. 309조 꼭 기억하세요.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310조. 자, 전세권자는 좀 전에 필요비를 청구 못합니다. 반면에 계량 유익비라고 돼 있죠. 계량 유익비가 뭐예요?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 증가. 목적물, 필요비가 아니고 이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가 되는 비용입니다. 이게 계량 유익비예요. 자, 이때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전세권자가 유익비를 1,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목적물 가액은 그대로야. 그럼 가액 증가는 없는 거죠. 그거 말고 1,000만 원을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목적물이 뭐 500만 원이 증가했던 가액이 2,000만 원이 증가했던 그런 걸 떠나서 증가했다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설정자겠죠. 그 설정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유익비 상한 청구가. 그 다음에 유익비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에 여유를 허락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유익비는. 이 항에 있죠.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비만 됩니다. 전세권자는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만 상환기간의 허여가 가능하다는 거 조문 통해서 확인합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자, 311조. 전세권은 아까 303조에서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라고 그랬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식을 하지 않고 있더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임야 전세권자라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임야 전세권자가 나무를 심기는커녕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펜션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더라, 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있더라, 이런 경우. 그럴 때는 설정자는, 땅이나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일방적인 겁니다. 무슨적?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다. 당연히 설정자는
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311조입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라고 못을 박아놓고 그렇게 사용식하지 않으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존속기간은 최장, 최단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전세권은 일단 310조 1항에서 최장 10년, 10년 넘지 못해. 당사자가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했을 때 10년 이내로 정해야 돼. 만약에 15년으로 정했어. 10년으로 단축시켜버립니다. 최장 10년 이렇게 되죠. 2항 토지전세권 말고 건물전세권만 최단 1년 1년 미만으로 정했어. 6개월로 정했어. 1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건물전세권만 최단 1년. 최장이 기본이고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기간을 약정할 때 10년 넘게 못하고 넘으면 단축시켜버리고 강제적으로. 단 그 중에서 건물전세권만은 1년 보장해주고 사망 약정갱신, 합의갱신 역시 10년 넘지 못하고 사항 묵시의갱신, 법정갱신이라고. 자, 묵시의갱신, 법정갱신은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게 법정갱신입니다. 자, 건물전세권, 이것도 건물전세권에만 312조 2항하고요, 312조 4항은요, 다 건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전세권에만 있는데, 그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즉,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한 달 전 요 사이에 기간이 끝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6달 전부터 한 달 전 요 사이에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안 해. 또는 전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갱신 안 해. 라는 걸 통지하지 않아. 갑이 을에게 갱신하지 않겠다 통지. 하지 않았어. 또 전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갱신 안 하겠다. 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 결국 갑이 아무 말 안 했어. 5달 동안. 6월부터 1월 사이에. 그러면 기간이 만료된 때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예요. 이게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입니다. 이때 조건이 이전 전세권계하고 똑같이, 그런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이게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입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요건,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이 만료된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주체, 기간, 누구에게?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기간 만료된 때 갱신한 걸로 봐요. 조건은 이전 전세권과 똑같아.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봅니다. 이게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이고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 좀 이따 313조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꼭 312조 아주 중요하니까 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313조는 뭐냐? 312조 2항이 있네요. 전세금 증감 청구라고. 312조 2. 약정한 전세금, 우리 지상권에서도 본 게 있죠. 약정한 전세금이 세금 또는 목적물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으로 인하여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졌을 때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지료증감 청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 증액만은 제한을 하고 있죠. 두 가지. 증액만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312조 2의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을 초과해서 증액 청구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재증액 청구 못하고, 어쨌든 일방적으로 증액을, 감액은 아니고요, 증액을 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제한이 있다는 거. 그러면 합치면 이렇게 생각해요. 1년 내는 재증액 청구 못하고, 1년이 지나서 증액 청구하더라도 20분의 1을 초과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제한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13조. 자, 312조가 존속 기간에 관한 건데요. 만약에 그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312조 4항까지 포함해서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즉 설정자 또는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이때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6달이 지나면 전세권을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313조 전세권의 소멸 통고가 됩니다. 아까 311조 소멸 청구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소멸 청구는요, 이 6달 경과 이런 게 없어요. 소멸 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대로 전세권 소멸합니다. 반면에 313조 소멸 통고는 6달이 지나야 소멸하게 됩니다. 다르죠? 311조하고 313조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4조는 뭐냐?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자 을이 있었는데,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진으로 멸실. 그러면 전세권은 어떻게 되고 전세금은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생기고요. 일단 멸실된 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전부 멸실하면 전부 소멸, 일부 멸실하면 일부 소멸. 전세금은 전부 돌려주거나 일부 감액해서 돌려주면 되겠죠. 지진으로 무너졌으니까. 또 만약에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은 일부만 소멸하는데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는 제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전부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전부를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게 314조가 되겠죠. 314조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불가항력으로, 이때 멸실이 전부 멸실이 있을 수 있고 일부 멸실이 있을 수 있고, 전부 멸실하면 전세권 전부 소멸, 일부 멸실하면 일부 소멸인데 다만 일부 멸실의 경우에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는 제대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다면 전부 소멸을 통고. 이렇게 314조 1항, 2항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럼 315조는 뭘까요?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전부 멸실되면 전세권은 전부 소멸하되 손해배상하면 되는데, 일부 멸실됐을 때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을 충당하게 될 텐데요. 부족하면 더 청구하면 되고요. 충당하고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5조는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된 경우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 조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14조와 315조 구별하시면 돼요. 316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당연히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죠. 이때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전세권자 소유물을 말합니다. 부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합이 아니라. 예컨대 건물 전세권자가 건물 외벽에 설치한 에어컨 거치대 같은 것들, 건물 전세권자가 토지 전세권자가 토지 위에 설치한 기계식 주차 타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세권자 소유물이기 때문에 원래는 수거해야 돼요. 수거. 번호키 떼내고
건물, 주차타워 철거하고 그렇게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자, 이때 설정자가 땅이나 건물 소유자가 팔아라, 번호키 팔아라, 주차타워 팔아라, 그럼 팔아야 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한다. 이렇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토지 또는 건물에 부속한 자기 물건을 수거하는 게 원칙이 돼.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팔아라 하게 되면 팔아야 됩니다. 이게 316조 1항입니다. 또 하나, 전세권자도 요거는 설정자가 팔아라 하는 거고요. 316조 2항은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사라. 자, 그런데 316조 1항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팔아라 할 수 있는 부속물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다 팔아라. 그런데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사라 할 수 있는 부속물은 2개만 됩니다. 설정자 동의 어도 보속시킨 거 하고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거 하고요. 토지 전세권자가 갑에 승낙을 받아 주차타워를 설치했거나 이 주차타워 자체를 갑으로부터 매수했거나 그래서 잘 사용했어. 나중에 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316조 1항은 다시 한번 전세권자는 부속물을 수거하는 게 원칙이 돼. 설정자가 팔아라 그럼 팔아야 되고요. 이때 부속물은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2항은 전세권자도 설정자에게 부속물을 사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2개만 됩니다. 설정자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아예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거. 이 2가지만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317조는 뭐죠? 동생관계라고 되어 있죠? 간단해요. 전세권이 소멸해요. 그럼 설정자는 뭐 돌려줘야 돼요? 전세금. 그럼 전세권자는 뭐 돌려줘야 돼요? 목적물. 그런데 플러스 전세권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줘라. 그래서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돌려주는 것 플러스 서류 주는 거. 이게 동시이행관계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따로 동시이행관계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게 당연한 거고 전세권자도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여기까지는 당연해.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시야. 이건 당연해. 그런데 민법은 317조 플러스 등기 서류 교부까지를 전세금 반환과 동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설령 목적물은 반환하고 있지만 서류를 주지 않고 있다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8조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있고 플러스 말소 서류까지 주는데도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치하고 있더라. 여기서 전세금 반환을 지치한다는 건 전세권자는 할 일을 다 했어요. 지금 목적물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주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안 하고 있는 걸 지체라고 합니다. 이때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와 똑같이 임의경매 넣을 수 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아니라 임의경매를 넣어가지고 아까 303조에서 뭐라 그랬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303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임의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세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준용 규정이 나오죠.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과 상린관계 규정을
전세권에도 적용해라. 아, 전세권도 물권적 정권 인정이 되고 상린관계도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아까 지상권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지요. 지상권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 방해자가 방해방 청구권,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전세권에도 적용하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이 나왔네요. 여기까지가 319조까지가 용익물권에 관한 거고요. 320조부터가 이제 담보물권에 관한 겁니다. 담보물권에 관한 건 뭐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죠. 그래서 일단 용익물권까지 조문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조문들을 다 낱낱이 기억할 필요 없고요. 주로 이제 별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자꾸 읽어주시면 나중에 이론 강의나 판례를 보실 때 훨씬 수월하니까 오다 가다 자꾸 들어주시고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유치권의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